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사이언스24의 섹션 코너,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YTN을 비롯한 주요 언론사와 금융사의 전산망이 일제히 마비되는 전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YTN 라디오의 박형주 앵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수요일 오후였죠. 이 주요 방송사 YTN을 비롯해서 KBS, MBC 그리고 또 금융기관 해서 총 5곳의 전산망이 일제히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이 큰 혼란에 빠진 방송사의 전산망이 아직까지 지금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이었습니다. YTN 내부 컴퓨터 500여 대의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일제히 다운됐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뜨더니 재부팅도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특보 체제에 돌입했고 또 전산실에서 직원이 총동원돼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시각 KBS와 MBC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주요 방송사 컴퓨터가 한꺼번에 꺼지면서 이 전산망이 일제히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방송사뿐만 아니라 신한은행과 농협 등 금융기관 2곳에서도 일부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창구 업무와 인터넷 뱅킹, 또 모바일 뱅킹이나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이용이 지연되면서 일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금융기관의 전산망은 복구됐습니다만 방송사 전산망은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도 아직까지 굉장히 불편한데요. 예. 이게 지금 이 원인 규명에 나섰지 않습니까? 경찰이나 정부나 그렇게 나선 상황인데 이 원인 규명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아직까지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정부 기관들은 밤샘 조사를 벌여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 또 이 악성코드 유포 경로 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통위 등에 따르면요, 전산망 마비 사태를 유발한 악성 코드가 그 보안업체의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 유포된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업체들의 이야기는 다른데요. 이 정상 파일로 위장한 악성 코드가 이 방송사와 금융기관 서버로 침투해서 전산망 마비를 일으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커가 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 보안업체 경비원의 옷을 입고 위장해서 그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PC에 침입했다라는 겁니다. 그 안랩은 오늘 새벽에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해커가 업데이트 서버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 방통위는 이 악성 코드 유포 경로로 백신 업체의 업데이트 서버를 지목한 반면에 이 보안업체들은 이 피해 업체의 서버가 해커 공격을 받은 것이다 라면서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보안업체인 하우리와 안랩 측은 그 악성 코드에 대한 긴급 업데이트를 완료했고 또 위장 파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원인 규명이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 피해가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이번에 이 공격을 감행한 해커들이 추가 공격을 암시하는 단어를 이 악성 코드 안에 심어놓은 게 발견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한때 더 긴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전산망 마비 피해를 본 방송사의 악성 코드를 분석한 결과 이 하스타티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하스타티는 옛 로마 군대 중에 선봉에 선 병사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번 공격 이외에 추가 공격을 암시한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 등으로 구성된 민관군 사이버 위협 합동 대응팀은 2차 공격 발생에 대비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합동 대응팀은 현재 피해 기관으로부터 악성 코드를 체증해서 밤새 사고 원인과 공격 주체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악성 코드를 치료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백신이 빠르면 오늘 중에 배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분석되는 대로 이 국가 사이버 안전 전략 회의를 개최해서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도 논의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우주선의 로켓 엔진이 수십 년 만에 대서양 바닷속에서 인양이 됐는데요. 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인양된 엔진이 어느 아폴로 우주선에 사용됐는지 정밀 감식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40여 년 전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게 해준 아폴로 11호, 그 원동력이었던 이 아폴로 우주선 로켓의 엔진 2기가 이 대서양의 깊은 바닷속에 모습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온라인 쇼핑몰이죠. 아마존닷컴의 CEO 제프 베조스와 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화면인데요. 예, 그 까맣게 녹이 쓴 잔해는 그간의 세월을 또 일그러진 형태는 당시의 장렬한 폭발을 짐작케 합니다. 베조스가 후원하는 민간 탐사팀은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수개월 동안 대서양을 탐사한 끝에 이 아폴로 우주선이 발사됐던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580km 떨어진 곳에서 이 잔해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워낙 부식이 심해서 엔진의 일렬 번호를 판별하기 어려운 탓에 이게 어느 우주선의 엔진 파편인지는 아직 판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재 이 엔진 2기가 어느 우주선에서 사용된 것인지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폴로 우주선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총 17대가 발사됐는데요. 로켓에는 각각 엔진 5개가 장착돼 있는데 이는 발사 직후 분리돼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엔진 하나의 무게가 무려 8,166kg에 달합니다. 나사는 이번에 인양된 엔진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스미소니언 항공우주과학관과 시애틀 항공박물관에 각각 전시해서 일반인에게 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발견됐다니까 굉장히 신기한데요. 또 이 국내 연구진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동물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장기간 동결 보존된 피부 조직에서 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동물 복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경상대학교 노규진 교수 연구팀은 7년 전에 동결해 보존한 이 돼지의 귀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복제 수정란을 생산한 뒤에 이 대리모에 이식하고 수컷 돼지 2마리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노규진 교수는 그동안 조직 단위를 동결해 이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배양해 이 동물 복제까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술을 통해 멸종한 종이나 멸종 위기 종의 복원, 또 인체 재생의학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우주의 나이가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된 걸로 분석됐다는데 이게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주의 나이가 지금 알려진 것보다 약 8천만 년 더 오래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유럽 우주국이 밝혔습니다. 네. 유럽 우주국은 4년 전 우주 탄생의 기원인 빅뱅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발사했던 5천만 픽셀을 가진 플랑크 망원경이 채집한 자료를 토대로 우주 지도를 작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타원형 모양의 지도는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난 초기 우주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기온은 3,000도씨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주 나이를 보면은 한 138억 년으로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엄청 많은 굉장히 거죠. 오래된 것 네. 같습니다. 네, YTN 라디오의 박형주 앵커와 함께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